안녕하세요, 찰리입니다. 오늘은 아마존의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지난주까지는 아마존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렸었는데,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다들 들으셨겠지만 아마존의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게 생겼어요. 지난달 초에 아마 생겼던 것 같은데, 아직은 베타 기간이긴 하지만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애드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. 여기에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,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대부분의 곳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보여서 다르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려놨고요. 이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애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PPC를 광고로 돌리고 있잖아요. 대부분 이제 PL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% 하시고, RA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마진이 어느 정도 되거나 아니면은 상품 빨리 이제 순환을 시키셔야 될 때, 회전을 시키셔야 될 때 PPC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, 스폰서드 광고, PPC 광고는 아마존 상품을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상에만 보이지만, 이 디스플레이 애드는 아마존 내부의 남의 상품 리스팅에도 보일 수 있고, 그 다음에 아마존 외부의 다른 사이트에서도 보이게 할 수 있는 광고거든요. 그래서 이제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, 아무튼 예전이랑은 다른,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 셀러들에게 허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광고 스페이스가 이제는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아마존에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프로페셔널 셀러이신 분들만 사용이 가능하고요. 사이트에 가보시면 지금 베타 기간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, 아마 지난 것 같던데, 아무튼 지금 베타라고 사이트에 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에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,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사이트 외부에도 보여질 수가 있고요. 여기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아마존 사이트 내부에서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. 아마 동영상을 보시면 어디 나올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마존 디스플레이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외부에서 할 수 있다, 이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일반 PPC 광고랑 큰 차이점은 여기 있는 리타게팅 능력이 있다, 이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거든요. 저도 그렇지만 아마존에서 처음 PPC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아마존 외부에서 처음 PPC 광고를 하셨거나 아니면 미디어 바잉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리타게팅 기능이 없는 게 굉장히 좀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. 저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, 리타게팅은 사실 온라인 광고의 꽃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퍼널이 있으면 누군가 내 사이트에 딱 들어왔다고 해서 그때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가보고 다른 사이트랑 가격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고, 아니면 이때 갑자기 전화가 왔거나 아니면 택배가 왔거나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이 나중에 다시 오는 이 기간에 별도의 광고를 해줘서 다시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주는 게 리타게팅 광고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림으로 보면 사람이 이제 내 사이트에 왔다가 그 다음에 사이트를 떠나면 다른 사이트에다 광고를 통해서 다시 우리 사이트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광고가 리타게팅 광고인데요. 결국에는 내 광고나 내 상품이나 내가 원하는 웹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들렀거나 봤던 사람을 타겟팅해서 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일반 광고보다 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의 의도나 관심도를 미리 알고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도 좋고 전환율도 조금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현재 아마존 광고 강의에는 없는데 페이스북 광고 강의에는 리타게팅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
전반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효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아마존 PPC 광고에서, 그러니까 과거에는 PPC 광고에는 리타게팅 능력이 없어서 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기 퍼널 맨 밑부분 탑 오브 더 퍼널 이 광고밖에 못했었거든요. 근데 이 여기에서 하는 광고는 그 클릭률도 좀 낮은 편이고 전환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. 아마존 자체에서만 광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는 광고보다는 이제 전환율이 높지만 실제로 탑 오브 더 퍼널 이 광고는 원래 전환율 자체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여기 어떤 사람을 여기에서 다시 리타게팅해서 전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좀 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아까 전에 이 DSP라고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과 아마존 디스플레이 광고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그 아마존이 광고를 하고 있는 모든 외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셀러로서 그런 데다 광고를 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아마존은 그 엄청난 그 거래력으로 별도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사이트일 수도 있고요, 아니면 자기네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사이트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자기네가 그냥 미디어 바이를 해버린 사이트일 수도 있고,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DSP가 가능한 셀러들의 상품이나 브랜드를 홍보를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아마존이 직접 광고를 하고 있는 곳에 그 사람들도 같이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, 이게 왜 일반 셀러들한테는 오픈이 안 됐었냐면 신청을 하면 다 해주긴 하거든요. 근데 유지를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. 매월 뭐 수천만 원 이상은 써야 될 거예요, 아마 제 기억으로는. 그래서 전통적인 미디어 바이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시거나, 아니면 미디어 바이까지는 아니더라도 PPC, CPV, 그러니까 PPC, PPV, 뭐 여러가지 CPM, 여러가지 그런 트래픽 광고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쓰셔야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어요. 그리고 일단은 진입하기가 신청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,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것을 통해서 DSP 전체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좀 덜 하겠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천만씩 쓰니까 워낙에 많이 노출이 될 거고,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좀 덜 될 텐데, 아무튼 그런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겼다라는 것, 낮은 비용으로. 그리고 단가가 좀 달라요. 아까 전에 제가 리타게팅을 하면 가격이 저렴해진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,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저도 이 광고를 돌려봤겠죠. 돌렸으니까 이제 글을 쓸 텐데, 그 PPC 광고를 주로 하는 분들과 같이 했거든요. PPC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탑 오브 더 퍼널이어가지고, 여기여가지고 광고 단가가 좀 더 비싸다 아까 말씀드렸는데,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리타게팅은 여기서 하니까 광고 단가 좀 싸다, 이런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보니까 A 코스는 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이 지금 아마존에서 광고를 할 때는 뭐 상품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아마존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 보면 이 광고를 클릭하면 다시 아마존 사이트로 가는 거지 아마존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아마존 외부로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. 혹은 외부 사이트에서 클릭을 하면 아마존 내부로 들어오니까 원래 광고가 되는 곳에서 그 외부로 나가게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비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. 그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해보시면 인스턴트 익스피리언스라고, 익스피리언스라고 이걸 해놓으면 이게 결국에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주는 랜딩 페이지거든요. 이 랜딩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클릭을 해서 다른 사이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계속 머물러요. 이 인스턴트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페이스북 안에 있는 랜딩 페이지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랜딩 페이지에 있는 버튼을 아마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버튼을 바꿔버리면 아마존 외부로 안 나가잖아요. 그래서 단가가 좀 싼데, 그 단순하게 이런 인스턴트 익스피리언스도 안 쓰고
페이스북에 들어온 사람을 페이스북 웹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. 클릭하자마자 내 쇼핑몰이나 아니면 뭐 내 블로그로 가게 하는 그런 광고들은 이런 광고보다는 조금 더 비싼 양상을 보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아마존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도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왜 그런지는 저도 100%는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겟팅 옵션 부분인데요. 지금 디스플레이 광고상에서 옵션으로 제시되는 거는 이제 내 상품에 관련된 카테고리에 관심을 보인 아마존 고객을 타겟팅 하든지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을 팔고 있으면 다른 화장품이지만 똑같은 카테고리에서, 뷰티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카트에 담은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든지, 아니면 내 상품 페이지를 일단 한번 본 사람이 다른 사이트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 상품을 한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형적인 리타겟팅 광고죠. 그래서 세 번째는 아마존 내에 특정 상품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특정 카테고리를 보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광고를 내는 그런 옵션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게, 일단 내 상품을 한번 본 사람이 다른 셀러의 상품을 보고 있거나, 일단 내 상품을 한번 본 사람이 구매하지는 않았는데 뭐 같은 카테고리라는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면 좋고, DSP에서는 그게 돼요. DSP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의 브랜드지만 특정 브랜드나 특정 상품을 받지만 구매 안 한 사람이 아마존 내에 머물거나 아마존 외부에 있으면 내 상품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, 그리고 가격이 더 싸게 보여주면 그 사람 구매할 개연성이 좀 더 높겠죠. 근데 아직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는 그 정도까지 타겟팅을 할 수 있게 오픈을 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DSP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 좀 더 세분화해서 타겟팅이 가능한데, 아직까지 아마존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브인데요. 크리에이티브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광고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여기 이거 보시면 이게 크리에이티브예요. 그러니까 왜 이제 이게 안 좋은지 아시겠죠? 그 아마존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돼도 다른 내 경쟁 상품들이나 다른 상품들 모두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,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다. 그럼 월스트리트 저널에 뉴스 기사를 읽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어버리면 이건 결국엔 아마존 광고잖아요. 내 상품 광고가 아니라. 이거 되게 약간 눈에 띄기는 하는데 굳이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이쁜 크리에이티브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광고쟁이 입장에서는 이 크리에이티브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지,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옵션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죠.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 방금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자동으로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준다라고 돼 있는데, 사실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마존 내부에서 광고할 때랑 똑같은 식으로 광고를 만들어내는 건데, 결국은 그게 아마존 리스팅이랑 똑같으니까 오히려 좀, 아마존 내부에서는 모르겠는데 아마존 외부에서는 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존 디스플레이 광고를 꼭 써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, 제가 방금 전까지는 이 DSP에 비해서 이런 게 나빠요 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,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. 그 아마존 내부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, 영역이 몇 개 더 생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셀러 입장에서 꼭 쓰셔야 돼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그 뭐 영역도 영역이지만 이 리타겟팅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내 상품을 본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광고한다는 게 사실은 큰 혜택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꼭 쓰셨으면 싶고,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새로운 플랫폼을 다시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반 PPC 광고할 때 거기서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다시 배워서 하는 것보다 쉽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다른 플랫폼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도 만들어도 여러 가지 약간 허들이 있는데, 여기서는 그냥 모든 게 그냥 클릭하면 끝나니까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DSP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제 플랫폼이 있지만 일반 셀러들이 진입하기에는 진짜 어렵거든요. 비용적으로 사실 제 재고 비용이랑 거의 맞먹는 비용을 광고를 써야 되니까 어느 정도 큰 브랜드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, 어쨌든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 광고 플랫폼이 하나 추가돼서
굉장히 좋습니다. 바로 직전에 얘랑 비교해서 그렇지 실제 얘만 놓고 보면 일반 셀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약간 순서를 바꿨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. 사용해보시고 결과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야 네가 얘기한 대로 써보니까 좋더라. 혹은 야 네 얘기했는데 뭐 괜찮다더니 영 효과가 없다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한번 좀 모아서 이게 혹시라도 향후에 뭐 워크숍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강의에 추가로 넣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아무튼 새로운 플랫폼이고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면 사실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니까.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인풋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. 오늘은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